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담화로 앞담화 뒷담화 터는 여기는 잠깐만입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의 독보적인 진지충 신한비입니다. 저는 KBS의 욕바지 박영민입니다. 저는 글 쓰고 마이크 잡는 김초롱입니다. 네, 저는 갑자기 끌려와서 무궁무동하고 있는 김대결입니다. 아, 그걸 강조하는 건 아니죠. 저는 머리는 KBS 입사를 꿈꾸지만 마음은 KBS가 노잼이어서 뭉치게 된 끔찍한 혼조 은시생 강희재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그 11월 초였죠. 그때 저희 팀을 이제 런칭했는데 이제 이 지금 컨텐츠 자체가 그 팀에 나가는데 저희 팀 슬로건이 그거죠. 디지털 퍼스트 해서 만약 잘 되면은 이제 뭐 전파도 타고 뭐 이렇게 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플레이 버튼 좋아요랑 구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도 있어요? 네. 페이스북이랑 유튜브. 한 달 전에 한빈 씨가 그거를 준비한다고 갔는데 이제 3층에다 7층으로 올라갔는데 한 달 사이에 너무 늙었어. 그래서 디지털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일하기가 힘들어. 정말 힘들어. 출입하면 이렇게 된다. 또 지금 여기 녹화 오기까지 계속 지금 2시에 어디 가야 된다고. 광주지금 가야 된다고.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헌어박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 이게 기자님이 저렇게 요즘 또 이게 유행한다길래. 아 지났어요. 아, KBS. 감정으로 보여주는. 이게 뭐야 이게. 요즘 초등학생들이 많이 쓴다고 하기 때문에 너무 느껴. 기사를 통해 알파니까 너무 늦죠. 너무 늦어 너무 늦어. 아, 저 가끔 예능 보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전 사실 초등학생들이 그 저기 위너 맞나? 사랑을 했다. 아이쿠. 또 틀렸네.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사실 어저께 전남대 쪽에 들어왔습니다. 대학생들이 이제 생각하는 KBS의 이미지 이렇게 보고 오겠습니다. KBS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히 막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국영방송. 공영방송. 아, 공영방송. 네,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능은 보는데 뉴스 이런 거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잘 안 봐요. 틀에 박힌? 너무 이제 뻔한 예능. 시사 프로그램 이런 거는 저희가 좀 약간 참여하기 어렵지 않나. 이거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정권 바뀌면서 되게 많은, 그러니까 더 다양한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집에서 정권 바뀌기 전에는 집에서 뉴스 보면은 뭐 쓰잘데없는 뭐 감기 조심하세요, 그런 거 뉴스 주제로 쓴다는 게 9시 뉴스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바뀌고 나서 좀 더 약간 시사적인 내용도 많이 나오고. 방송 시간대가 이제 저희가 보통 과제 같은 거 하고 학교에 남아있다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대랑 안 맞아서 이제 그래서 못 보는데, 그런 시간대에 좀 편성을 다양하게 하거나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TVN 이거 언급해. 네, 말씀하셔도 돼요. TVN 같은 경우는 재밌는 예능이 좀 많은데 공중파는 좀 오래된 예능이 많잖아요. 요즘 개그 코드를 약간 못 맞춘다는 느낌이라 공중파다 보니까 다른 채널에 비해 조금 딱딱한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20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나마 좀 근접한 프로그램은 뭐가 있을까요? 교육 콘서트 빼고는 뭐가 있는지 잘 몰라서. 다른 방송사에서는 이제 이렇게 가감없이 얘기하고 막 뭐 비속어도 섞어가면서 막 이게 말이 됩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공감도 편하고, 아 이게 무슨 소리구나 알기가 편한데, 거기서는 약간 분위기 자체가 무거워가지고 공감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 생각을 했어요 방금. 보시고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너무 맞는 말만 한다. 내 마음이 저 마음이다. 네 마음 내 마음 우리 다 같이 한다. 우리 위아더 월드.
그래요 안 그래요? 동의하는 말만 사실 구구절절 나와가지고 사실 그런데 저 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아. 이 외에도 있는데 음. 굳이 안 찾아본다 KBS. 찾아서 보진 네. 않는다. 리모컨 본인들한테 쓰니까. 그치. 자, 이 TV는 봐도 1TV는 안 본다. 그렇지. 네. 그리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애정도 없다. 보던 같다. 모르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죠. 아. 그럼 맞아 이제 맞아. 장수 프로그램들도 이제 여쭤봤어요. 이제 뭐 1박 2일이나 뭐 VJ 특공대 전국 노래잖아. 근데 이제 VJ 특공대는 없어지고 아직 그거 있어요. 없어요. 아 없어졌네요. 진짜 없어졌어요. 다행이네. 잠깐만. 아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성대모사 같은 거 하면 항상 나오잖아요. 뭐 크로클칼 이런 거. 그렇지. 칼칼은 진짜 칼칼은 보는 사람 없는데. 본인이 다 칼칼칼. 자유롭게 칼칼. 그래서 그럼 어떡해. 그 개인기 아무튼 뺏겼어. 그 장수 프로그램들이 그 오랜 친구의 느낌도 있지만 아. 그 오히려 포맷이 안 변하니까 안정감 있는 반면에 솔직히 단물이 다 빠졌죠. 그래가지고 많이 욕을 한다. 단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부 인원이 제일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나마 좀 젊은 예능이다 생각하는 뭐 해피투게더 1박 2일마저도 거기에 이제 주말 드라마까지 부모님이 보시니까 본다 아 맞아. 그런 이런 얘기 많았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맞아. 이런 거 안 본 지 3년 넘는 진짜. 진짜. 개편된 것도. 저 1박 2일은 글쎄요. 은지원 씨 나올 때까지 본 거 같아. 아, 또 우리 대학 1학년 그러니까 항상 그 이승기 나오고. 2009년 그러니까. 2009년이면 지금이 2018년이니까 9년 가까이 지났다고 봐요. 이제 이번에 며칠 안 남았잖아요. 신년 채우겠네. 그치 신기하지. 몇 살이셨나요? 어떤 걸 2009년에 그때 있었어요. 나라를 시작해 저 무한도전 봤어요. 무한도전 초창기. 무한도전 아니야? 일요일 무한도전. 안 봐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아까 그 좀 재밌다라고 했던 그 두 팀은 그 이야기를 너무 열성적으로 화가 좀 나있다라고 하시잖아요. 화 많이 나 있었어. 15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좀 과감하게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아 그때부터 이제 막 이제 폭스처럼 마다다다다다다다. 고소하지 않겠군. 사실 이런 분들이 전 더 희귀하다 생각하거든요. 물어보면 그냥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안 봐서 싫은 점도 없고 좋은 점도 없고 대부분이 맞아. 그런 분이 더 희귀하신 것 같아요. 애정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죠. 사실 제가 가가지고 한 7팀, 8팀 접선을 했어요. 인터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KBS에서 나왔는데 KBS 이미지에 대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대학생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TV가 없어서 안 봐요. 네, 저 TV가 없어가지고 기숙사에. 맞아. 아 맞아. TV 자체가 없어. TV가 맞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KBS에 대해서? 노잼. 인정. 노잼. 그러니까 뭐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재미가 없다는 게 일단 팩트고 더 가면은 노잼이고 더 가면 핵노잼이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재미없다는 건 다들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애초에 지상파 자체에 관심도 엄청 떨어졌는데 그 지상파 중에서도 어느 걸 예를 들어서 뭐 이상형을 고른다고 했을 때 일단 한 명이 빠지는 게 KBS일 거예요. 20대한테는 약간 그런 상황. 썰전 그런 거만 예시를 들면은 거기는 이제 가감 없이 좀 말이 나와서 재밌게 저희가 보잖아요. 근데 KBS는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수박 거달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 의견이 아니에요. 제 의견 아니에요. 2019 대한민국 트렌드라는 책이 나왔어요. 네. 지금. 김땡땡 교수가 쓴. 아니 김난도 교수님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트렌드 코리아고 이제 비슷한 류의 아직 2018년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19년 트렌드를 이제 짚어보는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꽤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서 뭐라고 트렌드를 정했냐면 꼰대 거부 현상이 이제 내년도에 핫한 트렌드다. 그러니까 꼰대 거부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KBS가 대표적인 아니 꼰대 TV. 어저께 저기 책에서 아이템 하나 나왔는데 꼰대맨으로 나왔어요 지금. 세상에 트렌드를 못 따라오네. 트렌드 쳐지고 있어. 근데 여기 왜 나왔어? 블랙 코미디라고 혹시 아세요? 저는 약간 슬픈 게 KBS가 그냥 했는데 노잼이면 그냥 그런갑다 하겠는데 뭔가 재밌으려고 하는 척을 하는 약간 재밌는 척을 하는 그거 약간 노잼? 50대 부장님들이 청바지 입고 와가지고 괜히 이상한 옷에서 아, 컵에서 보니까 유행어 쓰듯이 그럼 나 마음 아파. 그런 거 되게 마음 아파. 웃기지도 않고.
갖고 있어. 어떡해. 노잼 아닌가? 자꾸 마음 아프고 짠하고. 이거 프로그램으로 느낀 게 그 뭐지? 회사 가기 싫어? 그 그거는 프로그램. 좀 난 좋았는데. 아 그래요? 근데 그걸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재미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저는 스크린샷으로 잘라가지고 약간 SNS별 특징에서 뭐 페이스북 내가 이렇게 뭐 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내가 이렇게 잘 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그 짤은 몇 개 재밌게 봤는데 프로그램을 앉아서 본 사람이 얼마나 있나? 라고 했을 때 심지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네이버 TV로 약간 한 2분짜리 동영상만 그냥 짧은 그것만 봐도 근데 다 본 느낌이 드니까. TV보다는 핸드폰을 더 자주 보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더 자주 찾아보고 페이북을 더 찾아보니까 더 손이 가는 것 같아요. KBS 보다 보면은 약간 그런 때 있지 않아요? 왕따 된 기분 나 혼자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TV가 나를 소외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내 트렌드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 자꾸 막 어른들 나이 많이 드신 어른이 나와가지고 진지하게 막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소외당하는 거야. 왕따니까 혼자서 아 내가 감히 저거를 그러니까 네가 감히 이걸 이해를 못해? 약간 이런 식으로 방송이 되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어린 시청자 입장에서 자꾸 왕따당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누가 왕따당하는 그 매체나 그 소속 되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다닐 때도 저 우리 애들이 나 별로 안 좋다고 하면 굳이 뭐 나도 더 싫어 약간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부터 했던 말이 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건데 꼰대들이 우리 왕따시키고 있다. 그치 그거죠. KBS 하고 딱 떠오르면은 무겁다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가벼워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많이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딱 느꼈을 때 그냥 약간 딱 숨이 탁 막히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좀 더 가벼워지고 좀 더 밝아졌으면 어떨까. 솔직히 말하자면 신서유기 같은 거 인기 많잖아요. 네네. 그런 맛이 없다 해야 되나? TVN 예능 유명하니까 TVN 예능 주는 용인데 KBS 예능 하면 떠오르는 건 있는데 재밌다라고 생각되진 않아.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예전에는 그렇게 꼰대짓을 했어도 어쨌든 M, S 아니면 K 여기서 돌고 돌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채널이 100개가 넘으니까. 맞아. 게다가 이제 그 한때 절대 생겨서는 안 된다고 했던 4개의 채널들도 심지어 지금은 되게 날개를 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드라마들 히트 드라마들 양산해내는 그 채널도 있고 그러면은 굳이 그 꼰대들이 나 이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 하는 거를 굳이 보고 있을 필요가 있나. 그치 이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안 돼, 그거 안 돼 라고 했던 것들인데 이제 되게 새로운 트렌디한 젊은 선생님들이 나타나는 거죠. 멋진 선생님들이 얘들아 이렇게 해도 성공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럼 당연히 이제 엄마 아빠 뭐래? 이러는 약간 이런 건가? KBS가 공들이면 그렇죠. 왜 요즘에 그쵸 스타 강사들도 이렇게 보면은 되게 다 훈훈하시고 잘생기고 예쁘고 말도 잘하고 심지어 잘 가르치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 무조건 재밌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막 엄마 아빠도 어디 볼래? 막 이러면서 가는 거지. 스타 강사한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전부터 너무 계속 똑같은 개그나 똑같은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도 좀 더 적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는 그래도 좀 KBS 채널을 봤었는데 왜 이제 전혀 안 보게 됐을까를 전혀 안 보진 않지만 전혀 안 보게 됐어요. 약간 머리에서 자꾸 싸우고 있어. 방금 마지막 이성의까지 잡았어요. 되게 날라가고 있다. 딱 이렇게 잡은 거야. 석세스. 합격해야 돼. 보고 있다. 사랑합니다 KBS. 아니 근데 왜 덜 보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이제 셋톱박스를 다 설치하잖아요 요즘 집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채널을 돌리다가 그냥 KBS에 뭐 유재석 나오네?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나오네? 해서 멈추는 그 찰나의 순간? 잡아놓는 그 찰나의 순간도 사라져버리고 이제 뭐 예능 다시 보기 인기수 쫙 배열 거기서 약간 좀 재밌는 거 딱 눌러서 봐버리니까 이제 편성의 그 맞아요. 힘이 저한테는 좀 없어져 버린 거 같아요. 그 7에 놓여 지금도 7인가요? KBS. 그것도 나 이가 신기하다. 7인가? 아직 7세대가 9가. 응. 그러니까 그 7하고 9에 있다는 게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20대한테는 적어도. 그렇죠. 이거분들 지금 7이나 9를 잘 안 눌러요. 그렇지. 7번. MBC에서 온 거 아니야? 이분들 끝까지 찾아봐요. 페이스북 라이브로 연락했네. 한비 고생했어. 본인 위주로 보는.
이런 또 의견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되게 약간 또 마음이 심란할 때 KBS 1TV를 틀어놓고 정말 잔잔하니까 뭐 약간 백색 소음처럼 ASMR? 백색 소음처럼 깔아놓기 좋은 채널이다. 아 그러면 진짜 KBS 진짜 좋다. 그쪽으로 나가. 왜냐면 이게 제 주변에 보니까 나이가 있는 친구들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약간 그렇게 좀 마음이 심란할 때 KBS 1을 틀어놓으면 그렇게 마음이 안정이 된다. 옆집이 워낙 시끄러우니까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KBS 1 틀면 아주 그냥 진짜 개구리. 또 나름의 장점이 있는 거죠. 조용하니까. 나중에 이거- 이렇게 자막 쳐도 되죠? 그 소음 창조자 1, 2 이렇게 해가지고 1, 2 해가지고 저는 그거 할게요. TO 양승동 사장님. 이 겉에 이제 영상 편지처럼. 근데 그 백색 소음 같다는 말을 저희 원시생들 내부에서도 많이 해요. 그 채널이 아니라 그냥 TV 자체가 요즘 백색 소음 기계가 돼버린 것 같다? 그냥 밥 먹는데 혼자만 먹잖아요. 이제 아 맞아 주치의는. 맞아. 심심하니까 그냥 백색 소음처럼 틀어놓고 청소할 때도 틀어놓고 막 이런데 밥 먹을 때 그냥 잠깐 볼 거면 그 흐름을 안 따라가도 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찾아야 되니까 다큐멘터리가 나오든 뭐 한국인의 밥상이 나오든 그냥 틀어놓고 그냥 근데도 KBS를 이렇게 안 주의 깊게 보고 보진 않고. 약간 신서유기 같은 뭐 꿀잼 그 게임 모음집이라고 따로 편성해 놓잖아요. 그렇게 하다 흐름 안 따라가도 되는 그런 좀 짧은 필터 없이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형식이나 그런 거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아니 근데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막 아까 말했던 신서유기나 왓썸맨 거를 왜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왜 좋아하느냐 하면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서유기나 왓썸맨 이렇게 보면은 되게 솔직하고 되게 대담하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도 광고주가 지금 이 시점에서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근데 공영방송에서는 그렇게 솔직하고 직접적인 소통 방식이 사실은 어렵. 게 사실이죠. 어렵죠. 근데 이제 그런 소통 방식이 어른들한테는 익숙할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차라리 웃기게 협찬도 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라는 이런 생각. 저는 약간 반대로 뭔가 처음에 신서유기가 저한테 확 끌렸던 이유는 약간 우리만 아는 문화들 있잖아요. 약간 그 옛날에 그 짤 아세요? 뭐, 야, 개 짖는 소리 안 나게 해라. 개 짖는 소리 안 나게 해라. 막 그렇게 있잖아요. 맞아. 그거를 딱 캡처해가지고 막 진짜 뭔 이상한 소리 할 때 그 캡처하면만 딱 박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아, 아는 사람만 웃기잖아요, 이건. 근데 이거를 솔직히 KBS에서 했다 했을 때 솔직히 이건 우리만 아는 건데 장년층이 이걸 보고 공감할 수 그치, 있을까? 못 알아듣지. 라는 모르겠어요. 생각을 내부에서도 하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공영방송이니까 일단은 그래서 약간 문법이 아예 달라져 버린 것 같아가지고 젊은 PD들도 아마 그런 드립을 이렇게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아마 가편을 해놔도 들어와서 부장님들 이게 뭐야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결국엔 위에 있는 꼰대가 문제라니까? 그 위에가 문제야, 위에가. 우리 세대 갈등 편으로 바꾸겠습니다. 근데 약간 이렇게 왜 그 윗분들도 약간 싸우고 계시잖아요. 약간 머리 끔찍한 쪽 막 이것처럼. 근데 그게 공영방송이라는 게 KBS의 가장 큰 약간 디폴트 같은 느낌이라 약간 내부자이신 줄. 네 내부자로 슬금 오. 그런 거 같아서 저는 제가 인턴 했었잖아요. 근데 KBS 인턴을 했는데 고작 인턴인데도 뭐 페이스북에 뭐 하나 올릴 때 무서운 거예요. 이 일은 맞아, 말고 맞아. 잘못하면 나 그럴 진짜 수 있지. 뭐 원시에 뭐 시작도 못 해보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담감이 인턴한테도 이 정도로 큰 거면 내부자에선 진짜 큰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맞아. 왜냐면 그 파급력이 그래도 네. 어쩔 수가 없는 게 예전에 그 제 동기도 인터넷에다가 그 트위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한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는데 박근혜 씨가 쓴 거. 근데 그게 이제 다 타고 막 여기저기 퍼진 거더라고. KBS가 박근혜 씨라 썼다고 일부 시청자한테 뭐 항의 전화 맞아, 엄청 항의 전화. 오고 막 뭐 뉴스에 캡처돼서 나가고 막 이러니까 사실 좀 그런 면이 참 부담스럽죠 스스로. 그쵸, 아무래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KBS 들어왔는데 뭐 월급을 어떡할 거? 주니까? 어떡할 거야? KBS 미디어 트렌드를 잡기에 느리다. 아. 덜 과감하다. 예. 그러면서 또 붙인 말. 재미없다. 내가 말했잖아, 첫 번째. 정말 저를 이렇게 딱 앞에 두고 뼈를 때리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예능은 진짜 TVN 진짜 확실히 제일 재밌고 그건 재미없어진 게 그거 제일 네, 한 근데 2년 진짜 이상해서 본지 꽤 됐어. 요즘에 개그 콘서트 옛날 개그 콘서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맞아. 달인 같은 경우에는
20대도 아무것도 몰라도 유튜브에서 여기저기 보고 이 클립 막 예를 들어서 막 엄청 유명한 편, 레전드 편 이런 거는 내용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 레전드 댓글 안 봐도. 맨날 무가는 거 아직도 찾아봐. 막 맞박이 막 저러고 막. 근데 거기서 충격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그걸 인지는 했어요. KBS가 이제 이런 걸 원하고 있다는 니즈는 파악을 했어. 그래서 크크TV라는 거를 냈어요. 그래서 거기 옛날 개그 콘서트를 내고 있는데 충격적이었던 게, 나 같으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콜럼버스 편이 있어요. 콜럼버스가 처음 신대륙에 발레릴 때 내는 소리를 하고 으차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콜럼버스요? 네, 신대륙을 발견을 하면서 네. 네, 그 배 위에서 첫 발을 신대륙에 내디디면서 한 소리가 있어요. 그런 편 그 에피소드 다 알아요. 그러면 당연히 콜럼버스에 낼 때 디딜 때 내는 소리가 제목이 돼야 맞잖아요. 근데 달인, 김병만, 주련진, 뭐 누구 이런 식으로 제목이 돼 있는 거 보고 진짜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아니 이건 있을 수, 조회수를 그냥 올려놓기만 해도 100만을 찍을 수 있는 거 5천으로 만들어버렸어. 맞아, 진짜. 맞는 말. 아카이브 하시는 분이 아카이브 약간 습관적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카이브. 그치. 저장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그렇지. 달라질 거라 서브스 뉴스는 진짜 잘하잖아요. 네이밍 센스가 그냥 보면 약간 제목에 비해 기대가 못 미치는 경우도. 맞아. 어그로를 잘 끌어. 어그로를 진짜 어그로를 잘 끌어. 장인이잖아. 전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만들 거면은 그걸 담당하는 사람 자체가 그 연령층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 연령층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유튜브 지금 크리에이터 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들, 제작자들 보면 20대 초반에 있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요. 일단 소통하는 그 단어 자체가 다르고 막 이러니까 어쨌든 젊은 피 수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뭐 예능이나 드라마 이런 얘기만 나오고 사실 뉴스 얘기, 제가 또 기자다 보니까 그쵸. 빠뜨릴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요즘 또 이렇게 제이사도 굉장히 요즘 또 20, 30대한테 너무 호응이 높으니까 그렇죠. 현장에서 일하는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2사의 뉴스 시청률이 사실 1위잖아요. 그렇죠? 시청률이 1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어쨌든 신뢰도와 영향력이 1위. 지난해 기준으로까지만 올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쵸. 자부심. 왜인 것 같아요? 인기의 이유. 뭐 인기의 이유는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신뢰도와 영향력이 1위였던 거에서 2위로 떨어진 계기가 딱 그 시즌이에요. 그 전직 대통령의 탄핵 과정. 그 과정 그 전후로 이제 굉장히 어떤 정권의 비리와 어떤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는 면이 있었고, 실제로도 제가 경험한 그런 분위기도 그랬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많이 이탈한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20대, 30대들이 보고 싶은 뉴스랑 어떤 기존에 지금 KBS가 생산하고 있는 뉴스는 좀 약간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일하면서 아이템 선정부터 조금 고민할 때가 되게 많은데, 어떤 20, 30대들은 약간 요즘 인싸, 그러니까 뭐 어떤 것들이 좀 이슈이고 좀 재밌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쫓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날 것을 좀 많이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 좀 날 것을 좀 많이 즐겨보는 편인데, 예를 들면 어디 현장에 뭐가 있어, 그럼 그 현장을 좀 이렇게 휘젓거나 아니면은 좀 현장에서 연결하고 그런 그렇죠. 방식으로 하는 게 되게 좋은데, 저희가 사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라이브. 뭐 S나 M사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따라오고 있는 것 같고, 저희도 그거를 따라온다고는 하고 있는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전문가 설명이 좀 무거워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를, 그러니까 스스로 좀 궁금해하는 거를 앵커가 묻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시선에서 묻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좀 느끼는 건데, 저희는 어쨌든 사전에 방송사고나 이런 좀 정제되지 않은 멘트가 나가면 안 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동안에 다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앵커가 묻는 질문, 그다음에 기자가 대답하는 것도 딱 정해져 있고, 딱 연결할 때 그거 물으면 듣고 대답하고 듣고 대답하고, 뭐 지금까지 어디 전화했을 때 끝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라이브의 형식은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다 정리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오히려 좀 옆집에서 하는 그 날거, 정말 이게 진짜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그쵸. 것도 속 시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면을 저희가 조금 아직까지는 못 따라가고 있지 않나 싶은데, 정치 뉴스 같은 거를 보면 느끼는 건데, 이게 되게, 그러니까 30, 40대 혹은 50대 이상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배경 지식인데, 사실 20, 30대 입장에서 보면 전혀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여당 유튜브 같은 데서 정치 채널 같은 거를 봐도 여당이 뭐예요, 야당이 뭐예요 이러고 있는데, 여당이 예산 심의안이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면 여기서 모르는 말이에요. 투성이에요, 투성이. 어려워. 근데 그런 걸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KBS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20, 30대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건 맞는데 우리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까지 짚어서 알려주는 역할도 공영방송이 KBS는 해야지. 근데 그런 역할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뉴스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 맞는 방송을 한다고 하면 그 아는 사람들을 위한 심화 뉴스도 있는 반면에 진짜 기초 뉴스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오히려 배분이 안 돼 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송을 한다? 이건 좀 약간 말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외감. 나 소외당하는 것 같아요. 약간 제 의사는 뉴스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언제 틀어도 이따가 키워드 나오니까 그거 보고 자야지, 아니면 이따 앵커 브리핑까지는 보고 자야지 라고 약간 스토리텔링이 쫙 되는 경우에 반해서 약간 KBS는 그렇지 않은 감도 있고,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뉴스의 형식 변화도 물론 좋지만 KBS가 그동안 신뢰도를 잃은 건 약간 시청자들이 받은 상처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면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좀 집중을 하면서 좀 분명히 약간 언젠가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꾸준히 진정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그래서 약간 형식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동시에 좀 내용적으로도 좀 집중을 하면 전 시청자로서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하는 얘기가 참 저한테 와닿았거든요. 우리 크리에이터 중에 한 분이 얘기하신 건데, 아기가 야채를 싫어하면 야채를 어떻게든 먹여야 되잖아요. 그럼 고기를 섞던 야채를 좀 약간 야채스럽지 않게 만들던 어찌됐든 먹여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계속 야채를 내민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였었고, 쉽게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10대, 20대들이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볼만한 콘텐츠를 내놔라 이거잖아요. 지금은 너무 재미없거나 아니면은 내가 보기 어려운 프로그램들만 나오고 있다. 이 얘기로 좀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 방송 TV로 잘 안 보고 저는 카카오 TV라는 걸로 봐요. 혹시 카카오 TV 아세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메신저 앞에 넘어가면 실시간 TV로, 그리고 그것도 정말 중요한 걸로 잘라서 많이 올라오는데 요즘에 그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TV로 나오는 뉴스를 사실 많이 소비하고,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드라마도 카카오 TV로 되게 많이 보고 예능도 마찬가지고 생활 속 클립 같은 것도 카카오 TV로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네이버 TV 있겠고, 그리고 V앱 같은 것들 많이 보고, 근데 이런 데서 컨텐츠를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방송에서 미디어로 넘어가려면 플랫폼 다변화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은 어쨌든 어르신들 많이 보니까 방송을 우리가 포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새로운 층을 수혈을 하려면 이 친구들이 어디서 많은 걸 보느냐, 그거를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이거 막 나 카카오 TV 많이 보는데 KBS 아무도 모르잖아. 뭐 하는 거야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늦었어요. 늦었죠. 요즘에 페이스북 많이 안 보니까. 요즘 많이 이용 추세가 줄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가 뭔지 되게 예민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 플랫폼 다변화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카카오 TV를 볼 때 이거 어느 방송사 거지 봤을 때 앞에 타이틀은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눈에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이제 유튜브 같은 그냥 일반 매체에서는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공중파는 약간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현재 그 연령대별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좀 조사해서 그거에 맞춰서 해주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20대들이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알바 갑질? 그렇죠. 알바 갑질과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뭐가 올까요? 겨울방학이죠. 겨울방학을 뭐 하면서 지낼까? 그런 주제로 좀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대학생활이겠죠. 그렇지. 여기 보면 다 뭐 사실상 대학 선배급이고 뭐 석탄, 화석, 석유, 아니 선캄브리아 쪽이고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대학 생활에 뭐 하면서 와 이거 못해서 아쉬워, 혹은 이거 추천. 직접 또 알바를 해보신 또 그런 분들도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 뭐 그렇게 초대해서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제발. 제발.